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주문화재단 대표 오기현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일한 지는 이제 한 6개월 정도 됐고요. 여기는 제 고향이고요. 그래서 경주문화 발전을 위해서 미래기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내려왔습니다. SBS에서 한 30년 동안 PD 생활을 했습니다. 주로 이제 시사 교양 프로를 했고요. 또 북한 문제를 주로 일을 했습니다. 경주는 아시다시피 신라천년의 고도입니다. 아주 훌륭한 문화적 토양이 있습니다. 이런 문화를 개성을 하고 또 경주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그 젊은 예술인들 그리고 중견 예술인들을 지원을 해서 이 경주문화재단이 경주문화의 메카로서 중심지로서 역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표님이신가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벌써 오셨습니까? 네. 아니, 네. 대표님이 이렇게 젊으셔도 되나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제가 만나본 대표님들 중에서 최강 동안이신데요. 늘 하시는 말씀 아닌가요? 절대 아닙니다. 아니 근데 네, 지금 제가 아직 머리 좀 만져야 되는데 너무 일찍 오신 것 같아요. 아유, 괜찮습니다. 네. 근데 오늘 또 제가 온다고 이렇게 넥타이까지 매신 건가요? 넥타이 원래 네. 제가 요즘 열심히 맵니다. 네. 원래는 안 매시고. 네, 제가 이제 방송을 했으니까 네. 방송할 때는 넥타이를 매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요? 거의 없죠. 근데 이제 선물 들어온 것도 있고 사둔 것도 있고 좀 아깝기도 이제,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열심히 맵니다 넥타이를. 그럼 이제 경주문화재단에 오셔서 이제 열심히 넥타이 활용하고 계신 거예요? 좀 어울립니까? 이게 뭐 소년이 이렇게 맨 듯이 약간 어색하기도 하고요. 예. 근데 칭찬이 네. 원래 그렇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대표님한테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끊고 하자. 이거 진짜. 너무 어색하세요? 칭찬 너무 많이 그 전 직장에 있을 때는 네. 방송을 했으니까 네. 제가 또 출연하는 것도 아니고 넥타이를 안 매고 조금 편하게 거의 안 맸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근데 경주문화재단에 4월에 오셨으니까 6개월 정도 되셨잖아요. 네. 어떠세요? 근데 우리 이렇게 가까이 서서 이야기해야 됩니까? 네. 굉장히 어색합니다. 아, 그냥 좋다는 의미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예. 경주문화재단도 좋으시고요. 네. 네. 제가 원래 방송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문화재단 업무하고 좀 관련성이 없지는 않죠. 근데 와 보니까 정말 새로운 세계.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네. 내용들 굉장히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경주문화재단 사람들이 얘기는 많이 듣는데 어떤 일 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떤 분들은 뭐 문화재 관리하는 데냐라는 분도 계시고 네. 그냥 뭐 공연만 하는 데인가 그러기도 하시는데 네. 어떤 일 하나요? 공연, 전시, 그리고 교육, 대관. 크게 이제 4가지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네. 성격을 따지면은 이제 저희 문화재단의 고유 업무가 있고 또 경주시의 그 위탁 사업들이 있습니다. 네. 봄에 하는 벚꽃 축제 그리고 신라문화재 일부 그런 사업들 하고 있고 그다음 경주에 이제 한수원이라는 그 공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한수원에서 위탁 사업들도 합니다. 대행 사업은 이제 주로 어떤 봄이 행사죠? 되면은 그 한수원 아트 페스티벌이라고 네.
굉장히 큰 행사입니다. 네. 관객이 한 2만 명 정도. 라인업이 대단하더라고요. 예, 예. 하루 종일 예. 공연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매달 한승훈과 함께 문화가 있는 날이라고 해서 매달 한 번씩 마지막 주 수요일 날 아주 중요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수원이 지역 예술인 지원 사업하는 것을 저희가 대응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한수원하고 또 같이 프리미어 콘서트라고 해서 1년에 한 4번 정도 네. 큰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한수원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비중이 큽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크게 경주문화재단의 고유 사업 한 3분의 1 정도, 네. 또 경주시의 그 위탁 사업 한 3분의 1 정도, 그리고 한수원의 대행 사업 3분의 1 정도 그렇게 진행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365일 가운데 가동 일수가 한 90%가 넘습니다. 와, 그러면 뭐 거의 매일 공연을 하다시피 하시는 거네요. 예, 물론 이제 철수도 하고 예. 시설도 하고 그 기간까지 합해서 하는데 전국에 한 200개가 넘는 그 공연기관들이 큰 네.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경주문화재단이 상위 10% 이내. 그만큼 경주의 그 문화 행사, 문화 활동이 왕성하다는 겁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주가 인구가 26만인데 네. 26만 인구의 도시에 비해서는 그 문화단체가 굉장히 많고 예술인들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렇군요. 여기가 지금 경주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인 거죠? 화랑홀입니다. 네, 시설이 너무 좋습니다. 예. 그 서울에 있는 유수의 공연장들과 비교를 해도 손색이 없는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제가 제대로 봤나요? 서울의 예술 전당이 객석이 한 1,500석 되고 물론 네. 여기 조금 작습니다. 여기는 한 1,100석. 여기가 2층인데 2층이 750석. 3층은 한 350석. 한 1,100석 정도 됩니다. 네,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예, 뭔가 그 큰 공연들도 할 수 있을 것처럼 여기 무대도 굉장히 크네요. 무대 굉장히 크죠. 예. 네. 이 무대가 좌우로도 움직이고, 네, 또 이 앞뒤로도 움직이고, 그리고 아래 위로도 움직입니다. 밑에서도 와. 올라오고 또 위에서도 내려오고. 그다음에 이 앞에는 그 오케스트라 피트인데. 예. 요거는 평소에 이제 무대로도 쓰고 또 오케스트라가 있을 때는 내려가서 이제 거기 이제 교향악단들 있고. 예. 이야, 그럼 다양한 공연들을 할 수가 있겠네요. 예. 어떤 공연들을 했나요? 큰 공연들, 네. 유명한 가수들 조수미 씨를 비롯해서 피아니스트 조성진 같은 그리고 이제 가수 대중 가수는 인순이 같은 분들이 다 이 무대에 섰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경주가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닌데 그렇게 많은 공연을 어떻게 다 소화를 할까요? 제가 와서 저도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네. 경주 인구가 26만인데 이렇게 1,000석이 넘는 공연장이 운영이 될까 했는데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주의 관객들의 그 공연 관람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건 뭐 처음부터 그랬을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경제학 그 이론 중에 네. 세이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네.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계속 이제 네. 여기에서 문화전당이 만들어지고 예술전당이 설립이 돼서 공연을 하다 보니까 네. 점점 더 관객의 수준도 높아가고 그러면서 또 수요도 많아지고 그래서 일종의 선순환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시설들이 너무 좋아서 저도 좀 구석구석 한번 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예. 특히 여기 자랑하는 것이 네. 물론 이제 극장도 시설이 좋고 네. 또 피아노. 예, 피아노를 저희가 예. 아주 좋은 피아노를 갖고 있습니다. 그 피아노 너무 궁금한데요. 가보실까요? 예, 예. 안내 부탁드립니다. 여기 피아노 보관실이라고 적힌 거 보니까 여기군요. 예, 여기입니다. 여기 그랜드 피아노라고 그러죠? 네. 큰 피아노가 지금 2대가 있습니다. 피아노에서 막 카리스마가 막 야, 너무 그렇죠. 좋아 보여서 여기 이제 감히 만지지도 못하겠어요. 예, 스타인웨이라고 네.
피아노, 이 그랜드 피아노 중에 어. 제일 최상급 피아노입니다.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네. 비싸겠죠 이런 거? 가격이 되게 한 2억이, 1,000만 원 하나요? 한 2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예. 2억이요? 예. 그리고 이 피아노도 있고 옆에 이제 네. 이건 이것도 되게 멋지네요. 예, 파치올리라고 예. 또 유명한 피아노인데 이 피아노도 이제 연주할 때 활용을 합니다. 이렇게 비싼 피아노가 2대나 있는 거예요? 저도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오. 지난번에 그 러시아 예술인들이 방문을 했는데 네. 이 피아노를 보고 네. 굉장히 부러워하더라고요. 이 오. 작은 도시에 이런 이렇게 좋은 고급 피아노가 있냐고. 있느냐. 아. 예. 조금 제가 어떻게 보면 화가 나기도 했는데 네. 우리는 왜 이런 피아노를 가지면 안 되느냐. 맞습니다. 예. 저도 살짝 만져도 될까요? 이 예. 피아노는 그 항원 항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요 뒤에 항원 항습기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평소에 지금 이제 촬영 때문에 꺼뒀는데 네. 365일 항상 저 항원 항습기를 틀어둡니다. 귀한 몸이니까 네. 관리 잘해줘야겠죠. 예. 제가 여기 와서 예술 전당을 보고 이제 좀 놀란 게 네. 외관이 굉장히 아름답기도 하지만은 들어와 보니까 시설이 그 전국의 어떤 그 유수의 공연장 네. 이게 절대 그 뒤지지 않는다. 10년 전에 건설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의 5대 공연장에 들어가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공연이 많은 것만으로 뭐 전국적인 수준이 아니라 시설도 이거는 완전히 전국적인 수준이네요. 예. 또 이렇게 좋은 악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세계적인 연주자들을 부르기에도 쉬웠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이제 네. 공연장이 객석이 뭐 조금 적습니다. 네. 근데 시설로는 뒤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섭외를 하면은 시설을 검토하고 내용을 보고 난 뒤에는 대부분 다 선뜻 승낙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경주에 그렇게 지역에서는 보기 힘든 대단한 예술인들이 연주자들이 많이 오는 왔습니다. 거군요. 어떻게 그렇게 섭외를 했을까 저도 궁금했는데 오늘 이유를 알았습니다. 네. 제가 살면서 사실 이런 고급 피아노, 좋은 피아노를 가까이서 만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만져보십시오. 한번 연주는 아니지만 이렇게 한번 이렇게 눌러봐도 될까요? 쳐봐도 됩니까? 야, 이런 네. 또 영광이 제가 있네요. 이제 야. 연주자들 오면은 또 다 조율을 하거든요. 네. 한번 쳐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이런 영광이 있나. 연습을 해오셨어요? 아니요, 전혀 안 했습니다. 7살 때 치던 겁니다. 어머, 야, 이거 정말 이 피아노의 그 포스에 제가 확 압도가 된 것 같아요. 쳐보시니까 소리가 어때요? 소리가 다르네요, 역시. 원래 예. 좋은 피아노는 손만 대면 소리가 네.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같이 피아노 못 치는 사람도 약간 연주자 같지 않았나요, 아까? 아니요. 네, 솔직하다고요? 감사합니다. 아니요. 아니 잘 치시네요. 저는 네. 연습하셨죠? 아니요. 7살 때 이후로 처음 치는 겁니다. 교촌마을에 이렇게 여러 번 왔어도 이렇게 멋진 공간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예. 와. 이 건물이 있죠? 네네. 이 교촌 안에서 제일 오래된 건물입니다. 350년 됐다 그러거든요. 와. 이리 와 보십시오. 여기 보면 경관이 정말 좋습니다. 어머나, 문을 열었더니 예. 밖으로 월정교가 너무 바로 앞이 아름답게 월정교가 보이네요. 있죠? 네. 그리고 이 앞에 서면은 남산이 들어오고 네. 옆에 이제 도당산이라는데 산이라고 하는데 이 도당산이 있고 뒤에 남산이 보이고 월정교가 보이고 여기에 문천, 남천의 물소리가 들립니다. 이 위에서 차를 한 잔 마시면은 이 남산의 풍경 그리고
남천의 물소리, 또 월정교의 불빛까지 다 들어옵니다. 와. 신선이 아니 될 수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제가 이제 경주에 와서 40년 만에 다시 고향을 왔는데 네. 고향의 재발견이라 그럽니까? 그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이 건물 보십시오. 여기에 주춧돌 있죠? 네. 자세히 보면 주춧돌 모양이 다 달라요. 그러네요. 왜 그러냐면은 경주의 조선시대의 큰 건물들의 주춧돌이나 기단들은 대개 옆에 있는 왕궁, 네. 또 오래된 절터에서 옮겨온 것들입니다. 주워다가 쓰는 건가요? 예,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그 관리가 되지 않았고 예. 들판에 버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와도 큰 문제가 안 됐던 모양입니다. 특히 이 교촌의 건물들 보면은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춧돌 모양이 거의 다 다릅니다. 네. 그리고 이 밑에 축대들, 네. 기단들 보면은 길이가 다 달라요. 정말 그러네요. 예. 그게 왜냐하면 여러 네. 건물 것들을 가져왔다는 거거든요. 특히 이 뒤에 가면은 네. 확인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리 가볼까요? 네. 이 건물도, 이 돌도 좀 특이하죠. 네. 이게 아마 여기 있는 월정교에서 가져온 그 돌이 아닌가 그렇게 네.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아마 기둥이 박혔던 그렇네요. 자리 같고 예. 여기는 아마 옆으로 난간이 음.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주변에 이런 그 돌들이 다 신라 역사하고 관계되는 그런 유적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이 축대가 굉장히 길죠. 이런 네. 축대는 길이가 한 진짜 2m가 넘습니다. 예. 예, 이런 돌들은 왕궁이나 큰 절이 아니면 쓸 수 없는 돌들이었죠. 어린 시절에 경주 사셨으면 추억도 많으시겠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추억이죠. 네. 그 당시에는 그 외지분들은 이해를 못 하는데 저희 어릴 때 경주에 살던 어린이들은 엿을 사 먹는데 네. 뭐 고무신, 빈병 네. 뿐만 아니고 우리는 기와장을 이렇게 주워서 주면 엿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다가 들판에서 기와장 같은 게 있으면 주워다가 집에 놔둬요. 그래서 엿장 쏘고면은 예. 기와장을 줍니다. 와. 그럼 엿을 줬어요. 야, 이 경주 클래스가 그렇군요. 예. 빈병 주우러 다니는 게 아니라. 근데 제가 그런 이야기 하니까 제 친구는 네. 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소나기가 오면은 네. 자기 집 뒤에는 산에 올라간대요. 왜요? 그럼 소나기가 오면은 이제 비가 오면서 지표가 이렇게 드러납니다. 네. 그럼 땅속에 묻혔던 것들이 드러나요. 네. 그래 가면은 이런 단지 속에 숟가락도 들어있고 와. 무슨 이렇게 쇠붙이가 들어있답니다. 그걸 끄집어내서 엿을 사 먹었다. 그런 이야기 한 그거 친구도 뭐 있습니다. 중요한 유적 아니었을까요? 그랬겠죠. 보통 같으면 뭐 그때 돌 주우러 다니고 뭐 그랬을 때였는데 어린 시절의 일상이 그랬군요. 예, 막 경주 출신들이 예. 가지는 특이한 추억. 특권이셨죠, 뭐 사실. 그 당시에는 뭐 그런 생각을 못했지만 지금 생각에 특권이죠. 좋은 추억들을 많이 가지고 고등학교 때까지 경주에서 생활하셨고 얼마 만에 돌아오신 거죠? 한 40년 됐죠. 40년 만에 예. 40년 만에 돌아오니까 또 어떠세요? 어떻게 보면은 크게 변화가 된 것 같지는 않고 왜냐하면은 그 신라 천년의 역사, 네. 신라가 건국된 지 2000년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 그 역사적 흐름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또 많이 변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 제 눈에 보이지 않았던 모습들이 눈이 띈다고 할까요? 느낌이 새로 와닿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리를 좀 옮겨봤는데 여기가 석등 있는 집의 예. 사랑채죠. 예. 여기도 굉장히 분위기가 또 약간 다르면서 이 아름답네요. 예, 교촌에 있는 건물들 가운데 제 앞에 건물이 수견당이라고 350년 제일 오래된 건물이고요. 네. 여기 보면은 뭐 마당에 석등이라든가 탑이라든가 이런 그 축대라든가 신라 때 유물 유적을 많이 옮겨놓은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날씨도 좋고 이런 데 와 있으면 정말 뭐 안 되던 일도 다 될 것만 같은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제 경주에 다시 돌아오시면서 이제는 오기현 대표님으로 많이 불리시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더 익숙한 직함이 있으시죠? 예, 오기현 PD. 예, 그렇죠. 예. 네.
PD 생활을 쭉 했죠. 얼마나 하셨죠? 30년이 넘었죠. 예, 30년 넘었습니다. 32년. 예. 젊은 시절을 이제 다 PD 생활에 다 맞추신 거네요. 예, 예. 이제 대학 졸업을 하고 네. 잠시 대기업에 다닌 적이 있습니다. 있었는데 바로 그만두고 이제 방송 생활을 시작을 했죠. 원래 어릴 때부터 이런 방송 쪽 관심 있으셨어요? 어릴 때는 저희 어릴 때는 사실 TV가 처음에는 없었죠. 없어서 라디오를 들었고 네. 그때는 라디오를 들으면서 아나운서가 돼야 되겠다. 그러셨어요? 그러셨어요? 생각을 했는데 네. 제가 성장하면서 보니까 예. 외모도 안 되고 또 사투리도 있고 해서 그건 쉽지 않겠다. 좀 포기를 했고 고등학교 때 네. 저희 그 학교에 당시에 그 KBS에서 우리들 세계라는 그 고등학생들이 나오는 토크쇼가 있었습니다. 우리들 세계. 예. 네. 예, 거기 출연을 했습니다. 그때 보니까 저희들은 이제 시골에 있으니까 정보도 어둡고 했는데 PD라는 직종이 있더라고요. 그때 처음 하셨어요? 그때 처음 알았죠. 프로그램 전체를 네. 그 사람이 그냥 다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진두지휘하고. 네, 진두지휘하고 저희들 학생들 불러가지고 원고를 쓰게 하는데 그 출연하는 학생이 6명 있었는데 그 학생들이 원고를 일일이 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또 무대 배치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촬영을 할 때 큐 사인을 그 사람이 주니까 촬영을 하고 자 컷 하니까 끊고 그런 모습 보니까 야 저게 우리는 어릴 때 방송에 아나운서만 있는 줄 알았는데 PD라는 게 있구나. 네, 그래서 PD가 한번 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나는 PD가 돼야겠다 결심을 하신 거예요? 대학 들어갈 때는 또 전공을 네. 부모님 기대도 있고 하니까 또 사회학 쪽으로 했습니다. 하다가 졸업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직장에 들어가서 있다가 야 이게 내 적성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PD가 되어봐야 되겠다. 좀 늦게 시작했죠. 그 일반 대기업을 다니시다가 PD의 꿈을 다시 펼치기 위해서. 다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PD 생활을 시작을 했죠. 2년이라는 게 제가 그때 이제 다른 방송에서 간부분이 한번 오셨어요. SBS에서 있었는데 계셨죠. KBS에서 간부분이 오셨는데 네. 나중에 인사를 하니까 이분이 네. 그때 저한테 그런 로망을 심어준 담당 PD였어요. 어머나. 예. 그때 그 경주에 오셨던 그때 그 우리들 세계 PD님이요? 바로 그분이 오신 그분이 거예요? 오셨어요. 이야, 이런 인연이 있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년 전에 네. 제가 출연했던 학생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이 자세히 보시더니만 지금 보니까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다.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과는 잘 지내셨어요? 당연히 잘 지냈죠. 같은 직장이었으니까. 네. 예. 그 PD 생활이 좀 궁금해요. 어떤 프로그램 하셨는지도 궁금하고요. 주로 이제 시사 교양 프로를 했고요. 네. 그것이 하고 싶다. 또 스페셜 다큐멘터리 네. 했고. 제가 사실은 관심을 가졌던 분야는 그 북한 문제였습니다. 특별히 처음부터 방송국에 북한 파트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졌죠. 그래서 98년부터 북한을 다녔습니다. 98년이요? 98년, 20년 좀 넘었죠. 그때만 해도 그 북한을 간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닌가요? 네. 그때 제가 이제 최초로 방송사 PD 최초로 갔죠. 최초로. 네. 98년도에 갔고 네. 98년도 갔을 때는 방송사 직원이라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유를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그럼 뭐라고 하고 가셨어요? 프로덕션 소속의 일종 개인 프로덕션 소속의 방송 PD다. 북한에서는 PD란 말을 쓰지 않고 연출가라 그러더라고요. 연출가다. 이렇게 이제 방문을 했고. 그렇게. 99년도에는 이제 공식적으로 승인을 받고 네네. 방송사라고 하고 가서 이제 북한의 당국 또 남한의 당국의 공식적인 승인을 받고 99년도에 처음 들어갔고 그 프로그램이 이제 그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아폴로 박사였던 조경철 박사. 네, 알죠. 예, 조경철 박사님이 그 평양에 살고 있는 북한에 살고 있는 동생을 만나는 그 이산가족 상봉 프로였습니다. 그게 99년도였고 2000년도에는 저희 방송사하고 같이 가서 김일성 광장에서 8시 그 뉴스를 생방송으로 나흘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때 굉장히 화제가 됐던 것 됐죠. 같은데. 그게 2000년도. 그게 벌써 2000년이고. 안 그래도 제가 조금
들어보니까 북한 전문 PD로 굉장히 유명하시고 남북 문화 교류 협력의 한 획을 그었다. 이런 평가를 받으시더라고요. 제일 이것만은 정말 내 인생에 이거 하나는 내가 자랑할 만하다 하는 거는 뭐였을까요? 2005년도에 네. 그 우리 가왕인 조용필 씨, 네. 조용필 씨를 모시고 평양의 유경 정정체육관에서 그 단독 콘서트를 했습니다. 그 2005년도.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건 정말 그냥 네. 공연이 아니라 정말 사건이라고 할 수 네. 있는. 관객이 한 7,000명 들어왔죠. 많이 왔네요. 네, 거기 체육관을 공연장으로 좀 바꾸어서 네.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좀 궁금한데요. 사실 이제 방송사 PD가 그 대스타인 조용필을 섭외를 해가지고 북한 가서 공연을 하자 이것도 간단한 일은 아닐 것 같거든요. 지금도 뭐 그렇지만 그때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제가 2004년도에 중국에 연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북한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냥 모르는 사람이 전화 왔나요? 평소에 어떤 사람이라는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네. 직접 전화를 받긴 처음이었죠. 조용필 선생을 불러주시오. 이렇게 딱 전화가 대뜸? 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되게 그 전화를 하는 사람들의 신분에 따라서 이 말의 신뢰도, 신용도가 결정이 네.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의 위상은 알고 있었고, 이건 뭐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겠구나. 네. 그래서 그럼 만나자. 그래서 제가 이제 북경을 찾아갔습니다. 만나 보니까 굉장히 그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있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바로 제가 서울로 들어와서 조용필 씨를 찾아갔죠. 물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무나 조용필 씨 지금도 그렇지만은 못 찾아갑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방송사에 이제 선배분 모시고 네. 갔습니다. 가서 북한에서 이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필 씨가 이런 제안에 거절 노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런 제안을 그 당시에 처음 받은 게 아니래요. 다른 데서도 받았답니다. 네. 이런 받았는데 뭐 진행이 안 되고 지지부진하고 네. 해서 어차피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뭐 설득을 했습니다. 이번에 제안한 사람은 뭐 확실한 사람이다. 싫다. 나만 가기 싫다. 왜냐하면은 괜히 가서 나는 대중가수인데 이런 정치적인 논쟁에 휘말리기 싫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가는 건 아닌 것 같다. 시절이 좋아지면 가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습니다. 조용필 씨는 국민 가수도 아닙니다. 아시아 최고의 가수입니다. 아시아의 최고의 가수는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지 역사에 따라가는 것은 저는 그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아시아 최고의 가수 조용필, 가왕은 이 어려울 때 평양에서 공연을 하면서 어려운 남북 관계를 타결해야 됩니다. 하니까 이렇게 듣고 있다가 좋다, 갑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논리를 자기 스텝을 다 모아줄 테니까 스텝들한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텝들이 뭐 무대 감독, 뭐 음향 감독, 조명 감독 다 모아놓고 다 모아놓고 가서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 하니까 이분들도 다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작이 됐습니다. 협상의 달인이신데요? 그랬는데 북한에서 연락이 안 와요. 7번 연기가 됐습니다. 와. 연기되고 8번 만에 그러니까 2004년 7월에 제안을 받았는데 2005년 8월 27일 날 갔으니까 1년 1개월 만에 성사가 됐습니다. 말 그대로 7전탈기네요. 그러네요. 네, 와 대단하십니다. 언젠간 나를 위해 꽃다발을 전해주던 그 사람 떠나기는 너무 아쉬워 끊임없이 속삭이며 언제나 끝이 없어라 알 수없는 질문마다 뭐 사실 지금도 굉장히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것이 남북 관계여서 네. 사실 모든 면에 조심스러운 면이 많잖아요. 근데 그 시절에 그런
조용필 공연까지 성사시켰다는 게 새삼 지금도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북한을 최근에 와서 이제 한번 통계를 내봤습니다. 네. 몇 번 갔는가. 뭐 평양, 뭐 개성, 신의주 등등 해서 그 취재 목적으로 간 게 28번이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가 방북하겠다고 하면은 단 한 번도 순순히 갔다 와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남북 관계는 항상 어려웠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때 방북하겠다고 하면은 왜 하필이면 이렇게 어려울 때 가느냐. 그런데 남북 관계가 좋을 때는 없었습니다. 항상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이 한반도의 평화 또 교류를 하려면은 그런 그 외부적인 조건을 그렇게 따져서는 안 되겠다. 지나고 보니까 결국 개선이 되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그 외에도 굉장히 화제가 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SBS 스페셜이었나요? 그 혈액형과 관련된 그런 주제를 하셔가지고 책까지 내셨다고 들었어요. 예. 뭐 어떤 내용인가요? 2007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네. 6년, 7년. 그 당시에 이제 혈액형 붐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혈액형에 대한 관심이 다들 많죠. 늘 많았죠. 네. 많았는데 그 당시에 왜 B형 남자란 영화도 나왔고 네. 그래서 막 B형 남자에 대한 그 부당한 공격이 막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를 바꿀 수도 없고 예. 피를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 관심을 갖고 취재를 했죠. 도대체 이게 근원이 어딘가 가보니까 원래 이제 혈액형에 관한 연구가 처음 시작된 거는 독일입니다. 그렇군요. 독일인데 그게 인종학하고 관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별로 좋지 않은 의미죠. 근데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일본으로 건너와서 일본의 방송 작가가 연구를 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과학인 줄 아는데 실제 과학은 아니고 유사과학입니다. 네. 그 책이 이제 베스트셀러가 됐고 그게 한국으로 건너와서 막 이렇게 확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뭐 A형은 성격이 소심하고 B형은 다혈질이고 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O형은 뭐 굉장히 관대하고 네. AB형은 바보 아니면 천재다. 네, 네. 되게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일본에서 1930년대에 규정이 벌써 됐습니다. 그 내용들을 별로 비판 없이 그대로 지금까지 전달이 된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대표님께서 연구를 해보시니까 어때요? 그게 맞았나요?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 한국이나 일본, 동양권의 특수한 어떤 현상인데 A형은 예를 들어 소심하다고 하면은 자라나면서 나는 A형이니까 하면서 그걸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네. 과학적이라기보다는 혈액형과 성격의 관계는 그런 심리적 관계, 심리적 현상이 아닌가. 바람직하지 않은 어떤 심리적 현상이죠. 사람들이 많이 호응을 해줬나요? 제 기억으로 2007년 이후에 네. 그런 논쟁이 굉장히 현저히 떨어지고 사그러들었습니다. 근데 인터넷 들어가서 혈액형 이야기를 하면은 SBS에 스페셜 안 봤냐? 그 프로 보면 이렇다 하더라. 이런 그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 논란에 확 종식을 시키셨군요. 예, 그래서 무슨 교과서에도 실렸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예, 그 내용이 초등학교 6학년 국어 교과서에 한 단원이 실렸습니다. 어떤 내용으로요? 혈액형과 성격에서 혈액형과 성격의 관계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 유사과학이다. 뭐 이런 내용으로 굉장히 교육적인 내용들로 정리가 돼서 실렸습니다. 야, 그 PD로서 그런 경우 흔치 않을 텐데 굉장히 뿌듯하셨겠네요. 뿌듯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뭐 이렇게 인쇄도 좀 받고. 예. 야, 자랑스러우셨겠는데요. PD로서 30년 생활하시면서도 뭐 북한에 대해서라든지 혈액형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를 하셨잖아요. 경주가 또 고향이고 하시니까 오신 김에 또 그런 연구들 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계획 있으세요? 제가 사실은 문화재단 대표 이전에 자연인으로서 경주를
좀 이렇게 다르게 소개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네네. 일반인의 눈에 비친 경주의 문화 유적들을 한번 재해석하고 또 관찰하고 그런 내용들을 책으로 한번 엮어보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역시 그러셨군요. 이제 또 경주문화재단의 또 대표시잖아요. 문화재단 대표로서의 또 목표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당연히 있죠. 예. 뭐 어쨌든 저 공직자니까요. 네. 문화재단 대표로서 경주의 문화적 역량은 전 충분하다고 봅니다. 시각예술하는 그 조각가들, 또 화가들, 또 공연예술하는 음악가들 많이 계십니다. 네. 이분들이 문화재단을 통해서 네. 자신의 그 문화적 역량을, 예술적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생각이에요. 이제 그 30년 동안 PD 생활 하시면서 굉장히 열정적인 모습들 보여주셨는데 이제는 경주의 문화에 색을 입혀가는 그런 또 다채로운 색을 입혀가는 경주문화재단의 수장으로서 앞으로도 그 역할 그 이전에 이제 PD의 모습보다 더 멋진 모습으로 많은 활약해 주시기를 톡톡 동행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You're a sky, 'cause you're a sky full of stars. 'Cause you light up the path.